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시간입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용현 측에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요. 네, 특검팀은 바로 또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내란 특검팀이 굉장히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바로 아주 신속하게 단호하게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형사 34부에 대해서 김용현이 기피 신청을 한 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기피 신청이라는 게 사실 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판에서 뭐 검사와 친분 관계가 있다던가 혹은 뭐 과거에 무슨 예단을 드러냈다던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재판부를 교체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기피 신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부는 지금 공소장을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기소한 공소장을 배당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소송 행위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6일이 구속 만기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나서 이 재판부가 사실 오늘 23일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 절차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 예고를 보고 나서 좀 당황했다 싶고 그다음에 이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기피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내란 특검 측에서는 뭔가 이제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 기피 신청의 경우에 소송 지연 목적, 그러니까 재판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각할 수 있도록 검토 후에 즉시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내란 특검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당연히 내란 특검의 요청대로 기피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용현 씨 측이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을 한 상태고요. 네. 구속 신문기일은 일단 오늘이었는데 25일 오전 10시로 좀 미뤄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다 말씀드리자면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는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이 아닐까. 저도 다른 검사들하고도 뭐 검사 출신 뭐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이 실무를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은 당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25일로 기일을 잡아놨는데 아마 지금 현재 기피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23일 오늘 현재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 늦게나 이렇게 저녁 시간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김용현 측에서 24일이나 늦어도 25일까지는 그런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25일로 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26일이 구속기간 만료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 구속 취소 이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소하려는 그 시점 그것도 중요합니다. 26일 자정이 되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25일 날로 날짜를 정했는데 여러 가지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나 이런 걸 보면 기피 신청에 따른 항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 이런 걸 모두 다 검토해서 정한 날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의 대로라면 예. 그럼 25일 오후 경에는 추가 이제 구속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추가 구속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불구속 기소 후에 구속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네. 하지만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례적인 상황을 여러 오랜 경험을 가진 특검께서 이렇게 뭐 바로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문기일이 잡힌 이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그리고 지금 이처럼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이라던가 기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던가 그리고 김용현의 과거 재판정에서 보여준 태도 여러 가지 편지를 보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증거인멸이나 증거 조작 그다음에 진술 회유 뭐 이런 걸 꾀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일단 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가 두 가지였는데 네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예. 증거인멸 교사잖아요.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는 당연히 국가기관이 정당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뭐 공무집행 방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 방해를 한다던가 협박으로 방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는 속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속여서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뭐 다른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특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았나 하면 비화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공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비화폰 중에는 김용현 피고인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 신분인 사람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주도록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비화폰이라는 건 공직자가 아니면 줄 수가 없는데 공직자들에게 줄 것처럼 비화폰의 발급을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 행위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증거인멸 교사라는 거는 그 계엄이라던가 이 내란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직후에 자기 그 수행원들에게 그 관련된 PC라던가 노트북 이런 자료를 일체를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폐기 지시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리고 그 부분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던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관련 증거에 의해서 명확히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한 별도의 조사 없이 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로 네. 의율해서 기소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한 증언이나 증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구속은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증거인멸이라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결국 내란이라는 엄청나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재판부에서도 그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석방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당연히 추가 구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오늘 법정 상황도 잠깐 네네. 짚어보면요. 이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특검에서의 이제 파견 검사들이 공소유지 자격이 없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해서 소란이 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이제 아까 기피 신청도 그렇고 예. 관련해서 뭐 이제 집행정지 신청 추가 기소에 대한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좀 이 변호인들 김용현 씨 측의 변호인들이 좀 거칠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김용현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윤석열 씨 변호인들만 보더라도 뭐 검찰 선배 그리고 뭐 동기 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 저도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 도저히 용납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실망스럽고요. 지금 현재 오늘 법정에서도 특검 그 검사들의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위헌 주장을 했다는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특검법이라는 게 뭐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평등권 이런 여러 가지를 침해한다고 뭐 검찰의 뭐 이렇게 뭐 검찰이 제도를 규정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 정부 조직법 여러 가지에 반한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아마 위헌법률 심판 재청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내란 특검이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김용현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추진을 하겠죠. 당연히 추가 기소가 추진될 겁니다. 사실 이번에 그 김용현 장관이 전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새로 발부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단순히 김용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기소 그러니까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다들 지금 보면 7월 초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기소를 최대한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선례가 될 수 있고 네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우리 윤석열 피고인 네. 현재 지금 당연히 추가 기소가 될 겁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될 것인데 그때 또 특검에서 당연히 이런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새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것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김용현 그 피고인에 대한 영장 재발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오늘 그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가 네네. 내란 특검의 육사 출신 군 법무관이라든지 뭐 육군 이 특검에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육군 검찰부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육사 출신 법무감이라고 합니다. 준장인데요. 아마 그런 그 인맥 관계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리고 그 법무감의 역할이 내란 이 관련과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인권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최상병 사건에서도 일부 그 법무관들이 그 최상병 사태의 해결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원 대령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좀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라도 스스로 일단 이 특검팀에서 배제가 되어야 이 특검팀의 뭐 이 공정성이라던가 특검팀의 그 수사 상황이 외부에 새 나간다던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요거는 특검팀에서 그런 그 우려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문제가 아니고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렇군요. 네.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예. 보통은 이 얘기도 있던데 네. 특검 내부에 굉장히 많은 뭐 이제 특검보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사관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내부의 한 30%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제외되고 배제돼야 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당연히 아마 제가 솔직히 그 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우려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실 수사팀 내에서 아주 믿고 일하는 그 한 팀 내 한 10명 정도 되는 특수팀에서조차 예전에는 2002년 이전에는 보통 한 10명 정도 팀을 각 검사들이 꾸려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이 수사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수사 기밀을 유출했을 때의 불이익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조은석 특검 이분이 그런 그 수사 기밀 유출의 우려를 모르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수사팀 자체 내에서도 이 관련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수사팀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스크린을 쳐가지고 요 팀에서는 아는 거는 이 팀에는 잘 모르게 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저하고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만 알고 다른 위에도 잘 보고하지 않고 예. 조용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수사본의 중요성은 아마 특검님께서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조은석 특검께서 아마 그 조은석 특검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마. 일단 내란 특검 자체가 좀 규모가 있는 특검이라서 관련한 뭐 우려들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우려 있고 사실은 건물도 지금 12층 그 원래 특수본에서 쓰던 그 층하고 14층하고 뭐 15층의 일부 그리고 빈방까지도 필요하면 쓰겠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의 인력을 수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근데 사실 그 건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층별 보안이라던가 이런 거를 더 각별히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